서울 외곽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335 짝을 이뤄 밖으로 나가거나 도시락을 펼쳐놓고 담소를 나눕니다. 하지만 구석자리에 앉은 정지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24살의 그녀는 입사 첫날부터 지금까지 늘 혼자였죠. 지윤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를 조용히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참치마요 맛이었어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기도 했고 가장 저렴한 가격이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윤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기, 신입이 또 혼자 먹네. 고졸이잖아. 우리랑 뭔 얘기를 하겠어. 대졸도 아닌 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속삭이듯 나누는 대화들이 지윤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삼각김밥을 씹는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어요. 빨리 먹고 자리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체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씹어야 했죠.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강우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39살의 그는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녔어요. 중소기업 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권위를 온몸으로 과시하면서 말이죠. 강우는 직원들을 훑어보다가 혼자 앉아있는 지윤을 발견했습니다. 정지윤 씨, 어제 제출한 보고서 어디 있어요? 지윤은 삼각김밥을 급히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뒀습니다. 강우는 지윤의 책상으로 걸어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기더니 곧바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숫자가 틀렸잖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요? 삼각김밥 먹을 시간에 좀 공부라도 하지 그랬어요.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윤에게 쏠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우는 지윤의 책상 위에 놓인 삼각김밥을 보더니 갑자기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 있으면 일이나 더 해요. 네. 그리고는 삼각김밥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지가 찢어지며 밥알들이 사무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는 무언가가 맴돌고 있었죠. 그날 오후 3시 회의실. 강우는 임원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두꺼운 파일에는 정한그룹 M&A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강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정한그룹에서 우리를 인수하고 싶어 합니다. 국내 최대 대기업 중 하나죠. 이상무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대기업과 연결이 되셨나요? 인맥이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강우는 우쭐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곧 대기업 품에 안길 겁니다. 그러면 신입들이 보고서 좀 못 썼다고 호들갑 떨 필요도 없고요. 회의실 밖에서는 지윤이 복사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던져진 삼각김밥 때문에 허기가 졌지만 일을 마저 끝내야 했어요. 복사기 소리에 섞여 회의실에서 나오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정한그룹이라. 지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름을 들으니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늘 바쁘게 지내시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항상 미안해하시던 모습들이 말이죠. 복사가 끝나자 지윤은 회의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장님, 복사 끝났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이상무 부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지윤이 무심히 말했습니다. 정한그룹, 좋은 회사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강우는 지윤을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은 회사라니, 알기나 해요? 그런 대기업이 어떤 곳인지. 네, 알고 있습니다. 지윤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뉴스에서 본 걸로 안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강우는 다른 임원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지윤은 아무 말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우의 지윤에 대한 태도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지윤에게만 특별히 어려운 업무를 시켰고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큰 소리로 질책했어요. 정지윤 씨, 이거 다시 해요. 고졸 수준으로는 이해 못하겠나? 커피 심부름 좀 다녀와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당신 담당으로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있지 말고 다른 직원들이랑 어울리려고 노력해야죠. 물론 그들이 상대해 줄지는 모르겠지만요. 지유는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퇴근 후에는 정리정돈까지 마쳤어요. 강우가 시키는 모든 잡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마다 지윤의 눈빛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우는 지윤을 사무실 한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정지윤 씨, 여기 와서 다들 앞에서 사과해요. 무엇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나요? 지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어제 보고서에 오타가 있었잖아요. 그 때문에 클라이언트한테 웃음거리가 됐다고요. 사실 그 오타는 강우 자신이 수정 과정에서 만든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어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윤은 잠시 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지윤의 태도에서 굴복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읽어낸 것이었죠. 이상무 부장은 요즘 들어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정한그룹과의 M&A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실무진들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어요. 회의실에서는 연일 야근이 이어졌고 서류 검토와 수정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부장님, 정 회장님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와 말했어요. 예정보다 이틀 빨리 오신다고 하십니다. 이상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빨리요? 그럼 내일 오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하네요. 강우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무실 전체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다들 정신 차려요. 내일 정한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십니다. 직원들은 부랴부랴 사무실 정리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2배는 깨끗하게 청소하고 서류들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강우는 자신의 정장을 새로 맞추러 나갔고 임원진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지윤만큼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면서 가끔씩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오랜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우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자세를 확인했어요. 이상무 부장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일찍 나와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대표님, 정 회장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만남이 회사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한그룹이라는 거대한 대기업의 품에 안기게 되면 자신도 진정한 사업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60대 초반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혜영 회장이었어요. 그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강우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정 회장의 시선이 사무실 구석에 앉아있는 지윤에게 머물렀습니다. 지윤은 평소처럼 조용히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정 회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지윤이 여기서 많이 배웠겠구먼. 순간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멈췄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에 가득 차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우리 지윤이라고요? 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래, 아빠다. 일해보니 어떻니? 많이 힘들었지?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무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복사기 소리, 전화벨 소리, 심지어 시계 초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강우는 정신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윤 씨가 회장님의 따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상무 부장과 다른 임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정지윤을 어떻게 대했는지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정 회장은 강우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 대표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윤이가 제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사과하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고졸 출신이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강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게 뻔했어요. 정 회장의 질문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존중에 대한 문제였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단지 뭡니까? 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유는 아버지와 강우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려왔는지 모르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강우가 받을 충격과 회사 사람들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니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들었습니다. 정 회장은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윤아, 이제 집에 가자.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정식적인 M&A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가 놓여 있었고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있었어요. 이상무 부장과 다른 실무진들도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계약서를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꼼꼼히 검토했을 조항들을 대충 넘기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검토해 보시니 어떠신지요? 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M&A를 철회하겠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한번 얼어붙었어요. 이상무 부장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혹시 조건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협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정한그룹의 경영 철학은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기업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정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사실 이 회사를 우리 지윤이가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서 M&A를 검토했습니다. 지윤이가 사회 경험을 쌓을 좋은 곳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우리 딸이 이런 곳을 다닌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군요. 이상무 부장과 실무진들이 부랴부랴 중재하려 했지만 정 회장의 마음은 이미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서려 했어요.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봐 주십시오. 강우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김 대표님,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걸 모르는 분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지유는 조용히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강우의 절망적인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M&A 철회 소식은 그날 오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했어요. 정한그룹과의 거래가 무산되면서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강우는 며칠째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어요. 집에서 전화만 받으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했고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를 통보해왔어요. 대표님, 기자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무슨 기자요? 정한그룹 M&A 무상건으로 취재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강우는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언론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갑을 관계,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 보였어요. 며칠 후 강우는 결국 회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존경이나 두려움 대신 실망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죠. 이상무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이사진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회의요? 앞으로의 경영 방침에 대해서 논의하자고 하네요.
강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사들이 자신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품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실제로 그날 오후 이사회에서는 강우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는 회사 근처 공원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는 모든 약속이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떨어진 곳에는 지윤이 삼각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여전히 참치 마요 맛이었습니다. 강우는 그녀를 발견했지만 다가가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난 후 강우는 조용한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는 있었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기요. 누군가 옆 테이블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정지윤이었어요. 그녀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윤 씨, 강우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삼각김밥 하나 드실래요? 지윤은 봉지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냈습니다. 강우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저한테? 그냥요. 지윤은 삼각김밥 하나를 강우 앞에 놓았습니다. 참치마요 맛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강우는 삼각김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바닥에 던진 그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지윤은 자신의 삼각김밥을 뜯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대표님이 던진 삼각김밥, 그게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산 점심이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 이름도 숨기고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첫날부터 굴욕을 당하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지윤은 삼각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를 무시하는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지,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맞아요. 제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지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였는데. 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다 바닥을 지나야 진짜로 올라올 수 있어요. 대표님도 그럴 거예요. 강우는 아무 말 없이 삼각김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어요. 지윤이 건넨 그 작은 삼각김밥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지윤은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어요. 강우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뜯지도 못한 채로 말이죠. 창밖으로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거창한 꿈이나 야망은 접어두고 정직하게 일하려고 했죠. 사무실 책상 위에는 그날 지윤이 건넨 삼각김밥 포장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우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기념품이 되었어요. 지윤은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회사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지윤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천천히 찾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 카페 앞을 지나가며 강우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했지만 굳이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잠시 멈춰 섰어요. 강우는 예전보다 훨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지윤은 대학생다운 캐주얼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윤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강우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예전과는 많이 다르지만 지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에서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강우는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지윤도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참치마요 맛이었어요. 집에 돌아가 그것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가장 소중한 것을 배웠다고 말이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법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이나 학벌,
직함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건 우리 안의 편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사연은 그런 고정관념을 조용히 흔들어준 이야기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조금만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